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는 성경 중간사편. 저희가 중간사 역사의 핵심 인물인 알렉산더의 등장까지 그리스 전체 역사를 총 8번의 영상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대표 주자인 아테네에 대해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동서양 문명이 최초로 맞붙은 진검승부 마라톤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라톤 전투, 흔히 동양과 서양이 맞붙은 최초의 진검승부로 역사에 문외한인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꽤나 유명한 전투입니다. 역사의 아버지인 헤로도토스는 자신의 책 역사에서 가장 많이 할애한 부분이 마라톤 전투, 그리고 이후에 벌어진 살라미스 해전이죠.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작고 왜소한 다윗은 그리스고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은 페르시아죠. 하지만 당시 그리스는 페르시아의 한 주먹에 날아갈 정도의 약자는 아니었습니다. 평소엔 해상무역을 하는 상인으로, 전시엔 해군으로 바다를 누비던 그리스는 해군력에서만큼은 오히려 페르시아를 압도했죠. 동양에 대한 서양의 승리를 최대한 극적으로 후세에 전달하고픈 이야기꾼의 바람이 많이 들어간 해석이라 볼 수 있죠. 현대 올림픽 경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라톤 경기, 그 유래가 된 마라톤 전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양의 최초 맞대결인 마라톤 전투, 그 출발은 양대 문명의 접경지인 이오니아의 특수성에서 시작됩니다. 이오니아는 에게해를 주름잡던 그리스인들이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개척한 식민지입니다. 쉽게 말해 동양 땅에 서양이 꽂아놓은 빨대였죠.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이 빨대를 통해 그리스는 엄청난 부를 챙깁니다. 그리스 문명의 시작점도 이 이오니아 지역이죠. 철학의 아버지인 탈레스는 밀레토스, 역사의 아버지인 헤로도토스는 할리카르나소스,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고스, 수학의 아버지인 피타고라스는 사모스 출신입니다. 이 모든 지역이 이오니아 지역에 있죠.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오니아 지방, 지금의 터키 서쪽 해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터키 동쪽 해안이죠. 자, 이 그리스인들이 식민지 개척을 했던 이 지역에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그 각 분야의 아버지들이 이 주변에 있는 섬들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오니아는 그리스인에게 동양을 들락거리는 관문이었지만 동양인에겐 해양 진출을 막는 장벽이었기에 그곳의 그리스인들은 눈엣 가시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이오니아를 마음 놓고 활보했던 건 긴 세월에 걸친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혼란 때문이었죠. 메소포타미아 변방인 이오니아에서 수백 년간 이권을 챙기면서도 이곳의 그리스인들은 오리엔트에 전혀 동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전 6세기경 이오니아인들은 인자를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주전 547년 이오니아가 속한 리디아 왕국이 고레스에게 정복되면서 이오니아도 끽소리 못하고 페르시아 영토에 편입된 겁니다. 자, 지도와 함께 볼 텐데요.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인 고레스가 바로 이오니아 지역에 속해 있는 리디아 왕국,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사데, 성경엔 사르디스죠. 바로 이 지역까지 통째로 점령을 하면서 바로 이오니아 지역은 페르시아에 그냥 속절없이 편입됩니다. 이후 40년쯤 숨죽이고 있던 이오니아인들은 마침내 역사에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무적을 자랑하던 다리우스 군대가 기마 민족인 스키타이족을 흑해까지 추격하다가 불명예스런 퇴각을 했고, 이 틈을 타 밀레토스를 선봉으로 이오니아인들의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때는 주전 499년이죠. 반란은 곧 무자비하게 진압됐지만
밀레토스가 그리스 본토에 요청한 군사 원조에 아테네가 20척의 군함을 파견하면서 마라톤 전쟁으로 불리는 대규모 국제전으로 비하된 겁니다. 주전 492년 다리우스는 사위 마르도니우스를 총사령관 삼아 수륙 병진책으로 그리스 본토로 진군합니다. 대군은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자 그 지역의 트라키아, 마케도니아 지방은 차례로 페르시아 수중에 떨어집니다. 페르시아 육군은 내친 김에 아테네로 진격할 기세로 충만했죠. 하지만 아토스 곳에서 풍랑을 만나 300척의 군함과 거기에 탄 2만 명의 병사가 용왕님을 아련하러 바다 깊숙이 내려갑니다. 풍랑으로 페르시아 해군이 전멸하자 다리우스는 원정을 중단시킵니다. 1차전은 페르시아 군이 아테네를 구경도 못했기 때문에 간혹 카운트에서 빼기도 하죠. 1차 전쟁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 문명과 페르시아 동양 문명이 맞붙게 되는데, 자, 1차, 2차, 3차에 걸친 전쟁의 지도 중에서, 자, 1차전은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군에 주목해야 되는데, 해군이 쭉 이렇게 섬을 따라 쭉 오다가, 바로 아토스 곳, 여기에서 풍랑을 만나서 전부 바다에 침몰하게 되죠. 자, 육군은 이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가지고 쭉 트라키아 지역, 또 마케도니아 지역이 페르시아에 투항을 하게 되지만, 결국 해군이 전멸하자 다리우스는 군대를 다시 돌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억장이 무너진 다리우스는 2년 후 다시 대군을 출정시킵니다. 주전 490년 역사에서 마라톤 전투로 불리는 빅 이벤트가 열리는 순간이죠. 2차전은 해안선을 따라가지 않고 에게해를 직통으로 가로질러 진군했습니다. 자, 1차전은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갔다면은 바로 2차전, 2차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전은 바로 여기에서 에게해를 직통해 가지고 마라톤 앞에 있는 이 아테네 앞에 있는 마라톤 평야로 가게 되죠. 1차전 때 당한 폭풍의 트라우마 때문이었겠지만 바닷길을 전혀 모르는 페르시아 군에게 이건 폭풍보다 더한 모험이었죠. 하지만 이들에겐 노련한 해상 길잡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테네의 전직 참주인 히피아스였죠. 그는 쿠데타로 쫓겨난 후 페르시아로 망명해 조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겁니다. 페르시아 대군은 도중에 에게해 여러 섬들을 점령하고 아테네 코앞인 마라톤 평원에 진을 칩니다. 이곳은 대군의 수적 우세와 주력인 기병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지형이었죠. 이곳에서 페르시아는 대군의 위용을 과시하며 주전파와 주화파의 분열을 초래할 속셈이었습니다. 혹여 아테네가 싸우러 나온다면 섬멸해 전 그리스를 공포에 빠뜨려 전원 항복을 받을 참이었죠. 영화 300에 보면 페르시아가 사신을 보내 항복의 뜻으로 물과 흙을 바치라는 게 나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결사항전의 뜻을 밝히죠. 아테네 코앞인 마라톤 평원에 페르시아 대군이 진을 치자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스파르타는 애매한 말로 거절하죠. 지금 우리가 보름달 축제 기간이야. 이게 평화의 축제거든. 이거 마치고 도와줄게. 당연히 아테네 사신 입에선 강아지 족보가 튀어나왔죠. 이런 개 XX들. 현대인들은 마라톤 전투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지만 전투 직전 그리스 세계는 공멸의 위기에서도 제대로 된 연합이 없었습니다. 마라톤 전투는 아테네가 거의 혼자서 페르시아 대군을 막아낸 전투였죠. 스파르타의 원군은 전투를 승리한 후 하루가 지나서 도착했으니까요. 아테네의 상황도 희망보단 절망 쪽에 훨씬 가까웠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참주를 끌어내리고 이제 막 민주정치를 시작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참주정에 호되게 당한 트라우마 때문인지
아테네의 정계는 독재의 싹을 미연에 자른다는 미명하에 유능한 사람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시기 아테네의 민주정은 한마디로 평등한 바보를 양산하는 이상한 시스템으로 전락했던 거죠. 후대의 그리스 철학자로 명성을 날리는 사람들도 실은 대중 선동과 정치 음모, 권모술수를 가르치는 양아치 집단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승리의 여신이 아테네의 편이었는지 당시 아테네에는 3가지 행운이 있었습니다. 첫째, 다리우스가 직접 참전하지 않고 2명의 장군을 보냈다는 겁니다. 나폴레옹도 말했죠. 전쟁터에선 비범한 장군 2명보다 평범한 장군 1명이 훨씬 낫다고. 전투 승리의 핵심은 지휘 계통의 일원화인데 거기서 페르시아군은 실패한 겁니다. 둘째, 페르시아의 자랑인 기병대를 소수만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스는 말이 귀하고 산지가 많아 기병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신 청동 갑옷, 투구, 방패 등 중무장 보병이 주력군이었죠. 아테네의 무기와 갑옷은 지중해 수출품 중 히트 상품이었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페르시아 보병은 허술한 패브릭, 얇은 천조각을 걸친 경무장이었으니 게임이 안 되겠죠. 아무리 중무장을 해도 보병을 잡는 건 기병인데 그런 기병대를 소수만 보냈다는 겁니다. 셋째, 마라톤 전투 직전 밀티아데스가 입국했다는 겁니다. 그는 트라키아 지방에서 25년간 거주하며 페르시아 군에 맞서 싸워온 백전노장이었죠. 그가 수십 년간 해외를 유랑한 건 과거 참조 정치의 협력자로 고발당한 이력 때문입니다. 밀티아데스는 아테네의 총사령관을 맡아 마라톤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죠. 밀티아데스의 입국은 훗날 살라미스 해전의 영웅이 되는 테미스토클레스의 집요한 노력 덕분에 이루어진 겁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과거를 불문하고 인재를 등용한 케이스라 할 수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민주정부에서 과거 군사 독재의 부역자를 인재로 등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운명의 결전이 펼쳐진 마라톤 평원은 밀티아데스가 이끄는 아테네군 1만 명과 2만 5천 명의 페르시아군이 진을 쳤습니다. 5, 6일간 교착 상태가 이어집니다. 아테네는 스파르타 원군을 기다렸고 페르시아는 일군의 합류를 기다렸죠. 페르시아는 갑자기 작전을 바꿔 기병과 보병 1만 명을 빼서 아테네로 보냅니다. 전군이 마라톤 평원에 집결한 이상 도시 아테네는 무주공산일 거라 판단하고 속된 말로 빈집털이에 나선 겁니다. 페르시아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아테네 군은 두고 온 가족들이 염려되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밀티아데스는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선빵을 날리기로 한 거죠. 1만 대 15,000으로 수적으로는 열세지만 페르시아에서 기병이 모두 빠진 상황이라 소수의 중무장 보병 대 다수의 경무장 보병 간 싸움이라 승산이 높다고 판단한 거죠. 무엇보다 밀티아데스에겐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자칫 수도 아테네가 털린다면 마라톤에서 이기는 것도 공면불이 될 테니까요. 밀티아데스는 좌우익의 다수를 중앙에 소수를 배치해 적을 포위하는 전술로 페르시아군을 괴멸시킵니다. 포위된 경무장 보병에게 남은 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었죠. 헤로도토스는 이 전투의 전사자 숫자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쪽 6,400명, 아테네 쪽 192명. 아테네의 엄청난 대승이었죠. 매국노 히피아스는 전투 중 휩쓸려 죽습니다. 하지만 밀티아데스에겐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승전 직후 밀티아데스는 명령합니다. 전군 아테네를 향해 전속력으로 뛴다. 총사령관의 명령에 아테네의 보병들은 일제히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달립니다. 30킬로의 중무장을 한 채
전속력으로 40km 이상을 달린다? 평소 올림픽 출전을 위해 체력 단련에 힘쓴 것도 있지만 이들에겐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겁니다. 마라톤 전투의 승리 직후 전령은 가장 먼저 아테네를 향해 달렸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아테네 군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으니까 절대 항복하지 말라고 알리는 거였죠. 놀랍게도 아테네 군은 빈집을 털기 위해 먼저 출발한 페르시아 군 1만보다 더 먼저 도착합니다. 이미 아테네에 도착해 도열한 중무장 보병을 보고 페르시아 군은 전의를 잃고 철수합니다. 이렇게 역사에서 마라톤 전투로 불리는 전쟁은 막을 내립니다. 현대 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라톤은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뛰었던 전령 페이디 피데스를 기리는 경기입니다.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 남작에겐 온 인류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극적인 스토리텔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픽션과 논픽션을 적절히 가미한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달린 전령 이야기가 탄생한 거죠. 기록에는 페이디 피데스가 스파르타의 원군 요청을 위해 달렸다는 기록만 나오는데 마라톤 전투 직후 전황을 알리기 위해서도 당연히 달렸을 것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승리의 기쁨을 전하고 극적으로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데 짧은 기간 동안 아테네에서 스파르타까지 왕복 460km, 다시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를 달렸다면 분명 오버페이스로 충분히 죽을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당시엔 포카리 스웨트, 게토레이 같은 흡수가 빠른 이온 음료도 없었을 테니까요. 마라톤 경기가 42.195km를 달린 것은 4회 런던 올림픽 때부터입니다. 그것도 국왕 에드워드 7세가 구경하기 좋은 곳으로 출발선을 옮기라고 해서 정해졌다는 아주 우픈 스토리가 있죠. 이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8회 파리 올림픽부터 이 거리가 확정됩니다. 아마도 영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겁니다. 1974년 테헤란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에선 마라톤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란에는 마라톤 선수 자체가 없다고 하네요.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이란인들에게 마라톤 전투는 자신들의 패배를 기리는 경기였으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대국 페르시아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이란인들의 속 좁은 행보에 실소가 나오는 건 저뿐만은 아니겠죠. 다음 시간에는 전쟁사에서 바다가 승패를 가른 최초의 전쟁 살라미스 해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